세팅부터 한번 이야기할게요. 퀄리티 항목을 보시면 퀄리티 항목의 값이 뭐뭐로 나눠져 있어요. 레이어 헤이스하고 쉘 티크네스하고 어네이블 리트럭션 체크하기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하던 이미지 파일을 불러놓고 저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시간 걸리네 또. 자, 내가 어떤 리소페인으로 만들려고 뭔가를 불러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따, 안경테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얘를 출력하는 것을 기본 설정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레이어 에이스가 0.2로 세팅이 돼 있죠. 여기서 레이어 에이스는 어느 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뷰 모드 우측 상단에 있는 뷰 모드를 누르시면 레이어스라는 메뉴가 맨 밑에 있죠. 네, 요거 눌러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레이어들이 보일 겁니다. 일반적인 FDM 프린터기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FDM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층씩 쌓다가 올라가고 한 층 쌓고 올라가고 한 층 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셔도 돼요. 자, 레이어 보기를 켰더니 제 거는 우측 하단에 보니까 레이어 숫자가 1번 레이어서부터 2, 4, 6번 레이어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 레이어예요? 500개. 5매. 승희 씨는 500개. 신영 씨는 레이어스. 뷰 모드에서 레이어스. 자, 그랬을 때 이 레이어가 이만큼 있다는 거는 한 층씩 쌓는 거를 이렇게 제 거는 246개의 층을 쌓으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레이어 헤이스를 0.1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 저도 연산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레이어 헤이스를 0.1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우리가 출력한 물건들 여러분 좀 보시라고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때 레이어 결이 촘촘하면은 어떨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단 뭐가 늘어날까요? 출력 시간이 엄청 걸려요. 품질은 좋아지는데 출력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 것도 지금 계산하느라 한참 걸리고 있죠. 그죠? 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유튜브 유저 중에 스테판이라는 CNC 키친 채널 사용자가 테스트한 것으로 봤을 때 레이어 에이스를 언제나 너무 촘촘한 것으로 해봐야 강도에 그렇게 영향은 없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 거는 연산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는 260 몇 개, 264개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레이어 에이스를 높였더니 갑절로 늘어난 셈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네. 품질은 고퀄리티가 되겠지만 그러면서 출력 시간도 갑절로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유튜브 채널의 유저들의 정보를 봤을 때 레이어 헤이스는 0.2 정도로 해도
무난하다는 거예요. 다시 0.2로 바꿔두세요. 그러면 쉘 티크네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뭘까요? 쉘 티크네스 값은 1.2로 우리가 두고 쓰자고 했는데 한 번 지나갈 때 두께요. 두께. 어느 두께예요? Z방향 두께? XY 방향의 두께예요. XY 방향의 두께를 이야기하는데 쉘 티크네스는 노즐의 배수, 노즐 구멍이 아까 얼마였다고 했어요? 직경? 노즐 구멍의 직경이 0.4. 그것의 배수로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노즐이 0.4가 된다고 해가지고 쉘 두께를 0.4로 줘버리면 그게 또 좋지는 않아요. 이거 이야기할 때 저는 흔히 수습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 수습강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 해봤죠? 자, 이거를 저는 요렇게 위에서 보는 화면으로 바꾸는 중인데요. 사실 이거 좀 이거로 가는 것보다 형상이 좀 있는 거로 하는 게 나은데 사진 이미지보다. 자, 쉘 티크네스라고 적용되는 부분은 그 바닥에 있는 1번 레이어보다는요 한 10개 레이어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쉘이라는 거는 쉘 티크네스라는 요것은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수습강의 바깥의 두께, 수습강의 바깥 두께. 우리 거에서는 이 칼라로 보여주는데 레드 그리고 그린으로 표시되는 색깔이 있죠. 확인되시나요? 자, 레드로 표시한 구간은 아우터 쉘이라고 나눠져요. 요거는 어드밴스 설정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우터 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드밴스 탭에서 아우터 쉘 스피드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데 아우터 쉘 스피드를 몇으로 우리 설정했는지 한번 저 대신 봐주세요. 선일 씨는 몇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아우터 쉘 스피드가? 어드밴스 탭 눌러서 30 아니에요? 30으로 되어 있죠. 자, 아우터 쉘 스피드를 30으로 넣는 이유는 뭘까요? 프린트 스피드를 여러분은 아마 60으로 보통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해서 기억할 텐데 일반적인 프린트 스피드는 60으로 해놓고 아우터 쉘 스피드 빨간색 구간 여기는 30으로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외벽을 찬찬하게 가면서 치약을 짠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잘 붙겠죠. 빨리 치약을 짠다 해봐요. 그러면 슉 해가지고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요것은 아우터 쉘 스피드를 30으로 넣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것은 어느 설정하고 연관되냐면 어드밴스 탭의 이너 쉘 스피드예요. 이너 쉘 스피드. 요거는 여러분 몇으로 출력해 놓으셨어요? 40으로 해놨죠? 이것도 일반적인
베이직 탭에 있는 프린팅 스피드하고 봤을 때 더 늦죠. 그죠? 제일 바깥을 천천히 가고 이너셀 그 안쪽 두께를 그나마 덜 천천히 가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외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자 라는 면에서 스피드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은근슬쩍 이거 어드밴스 탭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자, 프린트 스피드 60이라는 거는 뭐하고 연관이 될까요? 에? 왕복. 맞아요. 이송할 때의 레이어는 구간은 어떤 색깔로 표시하냐면 이렇게 청색으로 표시가 돼요. 요거하고 같이 저는 설정해서 쓰게 하고 있어요. 이송 스피드도 따로 원래 설정을 하긴 하는데 요거로 같이 프린팅 스피드하고 같이 설정하는 방향이에요, 저는. 그러고 인필 스피드 요것도 어드밴스 탭에 있는데 인필에 대한 거는 컬러가 요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노란색 구간 있나요, 여러분도? 네. 이 노란색 구간이 프린트 스피드에 직접적으로 똑같이 사용되게 해요. 왜냐? 어드밴스 탭을 눌러보시면 필 스피드인가 인필 스피드인가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 보시면 얼마로 돼 있어요? 신영씨? 0으로 돼 있죠. 그러면서 그 0으로 돼 있는 거에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런 말이 뜰 거예요. 만일 이 스피드 값을 0으로 할 경우에는 베이직 탭에 있는 프린트 스피드하고 같은 속도로 갑니다 라는 말풍선이 떠요. 물론 영어로 뜨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레이어 보기에서 레이어 층을 좀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컬러별로 어떤 구간을 이야기하는지 잠시 이야기해 봤어요. 그러면서 쉘 티크네스가 적용되는 것은 어느 거와 어느 거예요? 레드와 그린 컬러. 여기가 쉘 티크네스 벽 두께 인셈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 항목으로 참고해 볼 부분은 Enable Interaction 여기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거는. 그래서 이렇게 딱 체크해 놓고 쓰고 있죠. Enable Interaction 이라는 거는 뭐냐면 프린터기가 이렇게 그 XY 방향으로 이 프린터기의 노즐이 이송을 하다가 출력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이렇게 압출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공간이 출력 안 해도 되는 자리를 지날 때가 있겠죠. 그럴 때가 이렇게 이송하는 구간이라 해서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송 구간이에요. 출력하지 않고 노즐이 그저 이동만 할 때, 이럴 때 필라멘트가 노즐에서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판 형상으로 생겨서 그런데 예를 들어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이송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밥이 계속 쌓여요. 밑에서부터. 노즐에서 계속 얘가 뭔가 흘러나오는 것을 리트럭션을 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방금 전까지는 이제 Enable Retraction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얘는 출력하지 않고 그저 이송하는 구간에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요거를 저는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되말림이라 생각하고 싶어요. 되말림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노즐의 단면을 제가 흉내내서 한번 그려보자면 노즐의 단면이 보통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렇게 노즐의 단면이 있고 요 안에 필라멘트가 꽉 차 있죠. 용융되어 있는 상태로 녹아 있어요. 이때 필라멘트를 익스트루더 모터에서 이렇게 익스트루더 모터가 회전함에 따라서 기어 톱니하고 베어링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같이 돌무로 해가지고 필라멘트가 전진하게 돼요. 익스트루더 모터 쪽에서. 그럴 경우에 압출돼서 얘가 쭉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트럭션을 체크했을 경우 이송만 할 때 익스트루더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회전 방향이 바뀌어서 필라멘트가 호로록 후진해 버려요. 이해되셨어요? 후진해 버리면 압출되던 게 나오지가 않고 되말려 가지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 상황에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밥이 안 생기겠죠. 그런 것이 리트럭션 옵션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P항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P항목에서 바텀 탑 티크네스 여러분 1.2로 우리가 세팅합니다. 바텀 탑은 뭘까요? 바텀 탑 티크네스는 뭘까요? 그죠? 바텀은 영어 단어 뜻대로 바닥을 이야기해요. 쉘 티크네스는 뭐의 두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방향? X, Y 방향 두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바텀 탑 티크네스는 Z 방향의 두께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Z 방향 두께가 왜 두 가지일까? 예를 들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바텀에 바닥판의 두께도 필요하겠죠. 요거도 1.2 그리고 탑은 여기겠죠. 자, 요 두께가 또 1.2 가는 거예요. 여기가 탑이고 여기가 바텀이고 BOTTM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해되셨죠? 요것을 너무 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천정이 무너지거나 바닥판이 너무 얇아가지고 사람 손으로 잡아버렸을 때 심하게 잡으면은 힘줘서 잡으면은 빵꾸가 뽕 나버리겠죠. 그죠? 뚫려버리겠죠. 1.2 정도 두께가 적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에서 바텀 탑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요 정도로 보이는데 탑보다는 저는 바텀 쪽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레이어를 이렇게 이 하늘색 색깔은 지금 저는 이 플랫폼 어웨이션 타입을 넌으로 했을 때 요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스커트 설정으로 발생하는 라인 색깔이에요. 하늘색 스커트 라인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바텀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네를 거의 채우게 돼 있어요. P라고 달리 얘를 거의 노란 색깔로 채우게 돼 있어요. 레이어를 조금만 더 올려 볼 텐데
한 뭐 3번 레이어 정도, 3번 레이어 정도까지만 가도 노란색으로 안쪽에 채우는 필 덴시티 20이든 15이든 그거하고 달리 꽉 차게 채워져 있죠. 요런 것이 바로 바텀 탑 티크네스 1.2 요거를 맞출 때 판 두께를 아예 그냥 아래 뚜껑하고 위에 뚜껑을 꽉 채우면서 칠하는 셈이에요. 예, 보통 1.2 정도면은 세 번째 레이어 정도까지 보통 가요. 그 다음에 필 덴시티를 저는 15로 한번 바꿔놨는데 보이시죠? 필 덴시티 요거는 내부 체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부 체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된 요런 것들 보면은 성기계 표시가 될 겁니다. 듬성듬성하니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수습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습광에서 외 벽을 의미하는 거는 쉘 티크네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습광에서 안쪽을 채우는 것이 필 덴시티인 셈이에요. 강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100% 언제나 써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소재만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강도를 높이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가지의 봉이 있는데 이쪽 거는 내부가 꽉 찬 봉이에요. 이거는 가운데가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중공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여기에도 쉘 티크네스 들어가죠. 여기에도 쉘 티크네스 들어가죠. 이걸로도 강도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 형상을 만들 때 굳이 이렇게 가운데가 꽉 차 있는 형상으로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강도가 요거로 가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중공 형상으로 갈 때는 어디를 조절하면 돼요? 쉘 티크네스 값을 더 높여주면 외벽이 더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한쪽만 두꺼워진다? 아니, 가운데 구멍 형상도 쉘 티크네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가 더 보존이 돼요. 시간도 작게 들고 소재도 적당하게 들고 요게 더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요런 방식이. 그 다음으로 스피드 앤 템퍼레처 항목을 볼 텐데요. 스피드 앤 템퍼레처가 보면은 프린팅 스피드 요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쉘 티크네스 이야기하다가 어드밴스 항목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프린팅 템퍼레처 요거로 넘어갈 텐데요. 210도로 요거 세팅해 놨죠. 그런가요? 다른 온도로 되어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실습을 하면서 PLA 재질이었을 때 이 온도로 실습실에서 사용할 때 언제나 문제가 없었다. 가장 최적이었다. 한 온도예요. 그죠? 이 PLA 필라멘트를 제조사들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190도에서 뭐 230도였나? 요 범위 안의 값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소비자가 프린터기 그리고 사용 환경, 외부 온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즐에 적용할 온도 값을 찾아서 쓰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실습실에서는 에어컨 틀어놨죠. 겨울 되면 온풍 나오죠. 그리고 우리 프린터기는
어때요? 밀폐형이에요? 오픈형이에요? 오픈형이에요. 열려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하고도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한 210도 정도로 PLA 재질을 쓸 때 210도 정도로 쓰니까 가장 좋았다라는 값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추위를 많이 타서 언제나 상온을 좀 온도를 좀 높여놓고 계신다.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하다. 그렇다면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서 210도가 아닌 온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낮게.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뭐라고 써 있나요? 베드 템퍼레처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통 60도로 맞추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PLA는 이론적으로 0도에서도 쓸 수 있어요. PLA는 이론적으로 0도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베드판에다가 딱풀 있죠? 딱풀 뭔지 아시나요? 그죠? 문구점 가면 있죠. 편의점에도 많이 팔고. 그런 딱풀을 붙여가지고 딱풀을 막 칠해가지고 베드판에다가 막 칠해가지고 고착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0도로 놓고 써도 사실 붓기는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 템퍼러처를 올려놓고 쓰는 이유는 여름철에 특히나 에어컨 쓰고 있기 때문에 바닥판이 차오면 여러분 집에서도 냉골에 가서 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판이 찬 상태에서 자면은 사람 몸이 자동으로 새우처럼 말고 자요. 그죠? 웅크리게 자요. 온도를 안 뺏기려고 그러죠. 필라멘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마치 오징어가 말리는 것처럼 베드판이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게 베드판이라고 했을 때 출력물이 잘 붙어 있지가 않고 열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말려서 수축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안방이 따뜻하면 우리 사람들이 안방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누우면 어떻게 돼요? 큰 대자로 뻗고 자죠. 여름 말고 겨울에. 그죠? 큰 대자로 뻗고 몸이 촥 풀리죠. 그런 것처럼 온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수축이 좀 덜해요. PLA도 이론적으로 0도를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베드 온도를 이렇게 적정한 온도를 놓고 쓰는 거는 출력물이 아주 빨리 식지 못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또 생기겠죠? 프린터기 노즐에 보시면은요, 노즐부에 블록이 있고 그 위에 팬이 막 돌아가요. 팬이 돌아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또 블로워라고 해가지고 바람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블로워라는 거에서 바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필라멘트가 용융된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올 때 210도에서 그냥 나오는 거로 하염없이 놔두면 그게 잘 쌓이지를 또 않아요.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바람을 쐬 가지고 급격하게 좀 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이 잘 쌓이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현상을 테스트하는 것이 CNC 키친이라는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역시 테스트한 결과가 유튜브 자료를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또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는 너드라는 사람도 3D 프린팅 너드라는 사람도 좀 그런 거를 테스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기사들을 참고하시면 좀
재미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 템퍼러처를 역시 올리는 것은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냐면 베드판에서 수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최대한 잡아주려고 하는 거의 성격이 커요. 구분되셨죠? 블로어에서 바람 나오는 거 하고 베드판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 항목을 봅니다. 서포트 항목이 있죠? 서포트 항목은 역시 레이어 보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이어 보기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는 것은 왜 이런 거를 보냐면요. 오버행잉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레이어 보기를 했지만, 레이어스라는 거를 봤지만, 뷰 모드, 우측 상단에 뷰 모드 누르시고, 오버행이라는 모드,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오버행. 자, 요거 눌러보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지 파일을 다 불러왔는데 화면을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어떤 색깔 보여요? 빨간 색깔로 이런 거 보이죠? 요런 게 허공에서 발생하는 레이어 층들이에요. 요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거 두께 값이 아까 리소페인 사이트, 변환하는 사이트에서 두께 값이 XY 방향으로 이 두께 값이 몇 mm였어요? 제 거는 3mm 설정이었어요. 3mm 짜리는 오버행이 생겨봐야 프린터기에서 적당하니 요거 정도는 매달리면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서포트는 넌으로 그냥 놔두시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간에 오버행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레이어 보기로 가서는 이 층이 쌓일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출력물을 예로 들자면 이런 컵을 내가 출력한다고 칩시다. 컵을 출력할 때 당연히 바닥판을 베드에 붙여서 출력하겠죠? 이거를 거꾸로 바닥판을 이렇게 베드로부터 위로 쳐다보게 이렇게 출력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할 경우는 뭐가 필요할까요? 밑에서 받치는 서포트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습할 때 최초는 제가 큐라 설정에서 레이어 보기 켜놓고 이거는 서포트 필요할까 안 할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출력할 때 베드에 정렬되는 방향을 뒤집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 이유들이 받치는 영상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좌측에 그려놓은 이 컵은 각도를 좀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완만하게 된 것도 이거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가 이렇게 쫙 쌓으면서 갑니다. 이런 영상 출력한다고 해서 괜히 받치는 서포트가 이렇게 필요할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정도는 레이어들을 적층하면서 올라가는 적당한 겁니다. 단 어느 정도 각을 피하면 좋을까요? 출력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바닥에 대해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가 45도보다 더 못하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45도보다 더 각이 세다. 더 각이 세다. 그러면 서포트 안 해도 되겠네. 하셔도 돼요. 45도보다 작은 각으로 간다. 아, 이거 서포트 받치는 게 좋겠네. 이게 서포트 받치는 구간이 짧다면 요만큼이라면 서포트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서포트 받칠 그 형상이 이렇게 넓게 멀리 이걸 쌓아가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처지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자, 그리고 플랫폼 어에이션 타입이라는 것은 지금 넌으로 우리가 해놨죠. 그죠? 플랫폼 어에이션 타입에 넌으로 했을 때 스커트가 적용된다 했는데요. 노즐부 찌꺼기나 그런 거를 청소하고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설정을 노즐 내부의 압을 유지하면서 테스트로 출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스커트라는 설정. 플랫폼 어에이션 타입이 넌이었을 때 이 점점점 버튼 누르면 스커트 설정이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네. 이럴 때 이 스커트 설정을 4, 라인 카운트를 4 정도로 놓는데 이 4나 8 정도로 놓는데 스커트 구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테스트 출력하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한 이것이 출력물이라고 치면 초록 색깔로 표시하는 요것이 스커트예요. 레이어 보기에서는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스커트 설정을 바꿨더니 연산이 또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라인 카운트라는 것은 스커트의 라인 카운트라는 거는 스커트 라인이 몇 줄 생기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파란 색깔로 청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자면 스타트 디스턴스는 출력물로부터 얼마 떨어진다로 되어 있나요? 3mm로 되어 있죠 지금. 스타트 디스턴스가 3mm로 여러분 되어 있죠. 출력물로부터 3mm 떨어진다. 이것이 스타트 디스턴스의 의미예요. 되셨나요?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제 거도 이제 연산이 거의 끝나가지고 요거 보여주네요. 어때요? 4줄이죠? 오브젝트로부터 이렇게 3mm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브림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게 쓰려면 브림의 경우에는 오브젝트로부터 붙어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스커트 설정에서 스타트 디스턴스를 0으로 바꿔버리면 아예 여기에 붙어서 생겨요. 이 값을 바꿔버리면 또 연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대충 베이직 세팅을 이야기를 해서 뭡니까 기본 세팅에 대한 것은 얼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되셨나요? 예. 네.